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오늘 넥타이 멋있죠? 네, 넥타이가 베르사체 핑크색 넥타이입니다. 핑크색. 제 넥타이 많아요. 네, 넥타이 많습니다. 왜? 외국 나갈 때마다 하나씩 사가지고 넥타이는 상당히 많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이 먹을수록 이런 걸 자꾸 해야 돼요. 저 막 20대 때 30대 때 이럴 때는 이게 멋 같은 거 안 부려도 됩니다. 이런 게 더 우스워 보여요. 근데 이제 50 좀 넘어가면은 이게 좀 필요해요. 왜? 늙었으니까. 예, 그래서 늙은 사람들은 이런 좀 멋을 부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멋을 부릴 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죠. 예. 상당히 그 뭐 소박하고 뭐 이런 거 되게 너무 미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뭐 다 옛날 박정희나 뭐 이런 분들 따라하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도 다 엎부리지 않았습니다. 양복 입으면 간지가 나요. 박정희나 뭐 이런 분들, MB, 이명박이나 이런 사람들 얼굴은 못생겨서 그렇지. 다들 이렇게 멋을 부려서 이렇게 다 정권 유지하고 사장자리 하고 회장자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현혹되면 안 돼요. 멋 안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자꾸 그런데 현혹되면 정말 없이 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한간에 우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우리 윤통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꾸 옆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 실수를 좀 해가지고 제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뜻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우리 또 청년들한테 왜 이런 거 가지고 알고알고가 되고 또 그게 또 어떤 의미인지를 나이가 50이 넘은 선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진리가 다 많고 지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정치학자가 보는 세상이 있고 경제학자가 보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외교관이 보는 세상이 있고 군인이 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다 틀려요. 다 틀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주장이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생각이나 다 틀리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얘기 안 하는 자의 의견은 늘 묵살되기 마련이에요. 틀린 얘기도 자꾸 해야 됩니다. 본인이 누구한테 뭐 주눅 들거나 본인의 의견이 혹시나 뭐 관철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세상은 침묵하는 자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생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리? 세상에 제일 영향력 없는 정치인은 조용한 정치인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누구도 몰라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하나는 모르지만 두 개는 아는 사람입니다. 즉 뭐라자면 그 말 실수를 함으로써 본인이 최신머리를 깎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실시비비는 가릴 수 있어야지. 근데 실제로 정치인으로서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은 본인이 어떤 형태든 간에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 커스트라든지 큰 참사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해프닝을 만들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저도 회사 임원으로서 늘 어떤 그런 해프닝을 자꾸 만들어내고 문제거리를 자꾸 만들어내고 프로블럼을 만들어내고 또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자꾸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또 서로 간에 또 의견 차이를 내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임원들하고 싸우고 뭐 대표이사하고 또는 뭐 부사장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이유도 뭐냐면 그게 그 사람의 존재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그 정진석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했던 얘기는 사실 맞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조선이 이제 스스로 망했느냐 아니면 일본한테 망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사실.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얘기는 사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란 얘기예요. 그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 이렇게 스스로 망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국강병을 해가지고 일본을 넘어서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넘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스스로 우리 친구들끼리 내 마음속으로 이제 그거를 다잡을 때는 하는 얘기가 많은데, 정치인으로서도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논란을 만들었으니까 본인은 성공한 겁니다. 근데 국제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스스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예. 프랑스가 독일한테 스스로 망했습니까? 프랑스가 6주 만에 파리를 점령당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는 당시 50만 육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30만 독일 전차한테, 30만 육군한테 아작이 났어요. 마지노선까지 만들어놨는데. 예. 프랑스는 스스로 망한 게 아니라 독일한테 망한 거죠. 예, 독일한테 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유럽에서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해 득실을 잘 따지고, 그리고 절대로 호명랑한 짓을 하지 않는 민족이 하나 있죠.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죠. 네덜란드가 스페인한테 복속된 게 18세기예요. 예, 18세기. 18세기, 17세기. 예, 그때죠. 네덜란드가 그때 나라가 없어졌어요. 11세기 때 그렇게 영광을 누렸는데 18세기 때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스페인한테 흡수됐습니다. 예, 스페인한테 흡수됐어요. 스페인한테 흡수된 거지 네덜란드가 스스로 망한 게 아닙니다. 영국, 어떻게 보면은 대영 제국을 이루었지만 왕권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고, 아시겠지만 명예혁명이나 귀족들 이런 명예혁명 같은 걸 보셔도 알겠지만, 왕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일 왕이라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독일에서 이제 하노버 왕조에서 데려왔잖아요. 왕조가 끊어져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명예혁명이라는 것이 생기고, 뭐 대원장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귀족의 세력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안동 김씨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망했습니까? 오히려 영국이 그걸 더 발돋움을 해서 세계 최강의 해양 대국을 만들었죠. 왜? 귀족들의 힘으로. 예, 귀족들이 돈 벌려고, 뭐 귀족들이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돈을 벌었는데, 여기저기서 배 만들어 가지고 선원들 모집해서 전 세계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호주도 개척하고 캐나다도 개척하고, 예, 뭐 인도도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우리도 예를 들면 저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조선이 일본 때문에 일본한테 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망했을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을까라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조선의 개화 시기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명치 유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1882년에 뭐 갑오경장이라든지 1894년에 갑오경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82년에 때 개화를 한 거, 이런 것들,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차이가 1960년 이제 페리가 이제 일본을 개항을 했잖아요. 그때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칼 쓰고 뭐 집신 신고 다니고 게다짝 끌고 다니는 건 똑같았어요. 딱 10년 앞섰습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나간 것은 결코 우리보다 더 뭐 머리를 잘 굴렸고 더 훌륭한 민족이었던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운때가 맞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개화의 시기가 상당히 적절했고, 그리고 개화를 먼저 함으로써 일본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 우선순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서 먼저 들어온 퍼스트 무버의 어떤 그런 컴퍼니가 기업으로 따지면 그런 컴퍼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후순위를 밀려서 그런 거지, 한국이 스스로 망하고 일본이 그렇지 않았다. 그러지 않아. 일본도 그 개항 즈음에 엄청난 내전이 많았어요. 예, 사무라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 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동학혁명이네 뭐 이런 것들도 다 일본에서도 다 있었어요. 서로 간에 뭐 농민군들끼리 사무라이하고 싸우고 뭐 서남전쟁이네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때 지역 군벌들 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역 군벌들 간의 싸움은 없었잖아요. 왜? 왕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일본은 뭐 천황 전에는 막부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이제 그냥 소위 얘기해서 지리멸렬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뭐 천황이라 그래봐야 실제로 사람들이 천황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천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는 그들이 그냥 천황이라는 얘기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메이지 유신 때 자기들이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한테 어떻게 보면 뭐 일본한테 먹혔다, 스스로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상당히 경솔한 말입니다. 사실 국제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세계 어떤 역사에서 어떤 나라하고 전쟁에서 망하거나 점령해서 망하지 한 나라가 스스로 폭망한 적은 없어요. 한 나라가 망하면 다음 정권이 들었었죠. 조선이 망했으면 조선 말고 대한민국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늦게 나온 거죠. 일본 때문에. 예, 왜? 일본의 어떤 일본이라는 정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라는 게 있고 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있는 거예요. 그 지도층이 일본이었던 거죠. 일본 정치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외정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외정시대. 그러니까 외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왜 일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대가 외정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이 망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든 아니면 뭐 어떤 나라가 생겼겠죠. 다시 어떤 정부가 생겼겠죠. 그 정부가 이제 갑신정변 같이 뭐 그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우리가 누구죠? 김옥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박영윤이 그 정부에 성공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정치라는 것은 권력투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권력투쟁에 의해서 조선이 적당한 정권이 국가를 대체하지 못했던 거예요. 국가를 대체하지 못했는데 일본은 정확하게 그 정권과 국가가 제대로 이제 정권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골프로 치면은 뭐 어떤 날은 우리가 이제 더블보기를 하고 더블보기 양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5홀에서 5번 만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10번 만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10번과 5번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정말 골프채를 부러뜨릴 정도로 화가 나는 차이가 10번에 들어가는 거고 5번에 딱 들어가는 거는 정말 기분 좋게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싱글을 하고 더블보기를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실력이 크게 날 것 같으세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한국도 일본도 그런 차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차이하고 비슷한데요. 미국하고 영국의 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영 제국이라는 것이 17, 18, 19세기까지 영원했지만 결국은 미국이 또 그 다음에 강대국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과 영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국력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제 아무리 잘 나간 국가라 하더라도 지금은 미국보다 훨씬 못한 나라인 거예요. 결국은 미국한테 소위 해서 패권을 넘겨준 거죠. 패권을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패권이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한테 패권을 그냥 주는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쟁패를 한다는 거예요. 쟁패를. 반드시 쟁패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권력을 그냥 주는 나라는 절대 없습니다. 네, 권력이라는 것은 달콤한 거기 때문에. 그럼 영국이라는 나라도 결국은 미국하고 전쟁을 했죠. 근데 영국이 졌잖아요. 네, 보스턴 차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독립전쟁을 했고,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독립전쟁이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미국 영국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서 영국이 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을 허락한 거죠. 결국은 영국이 가만히 있으면서 미국을 놔준 것이 아니고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통해서 져서 영국이 그걸 놓고 미국이 패권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독일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했지만 절대 타협에 의해서 한 나라가 그대로 몰락하고 다른 나라가 부상한 것이 아니에요. 독일이 본인이 자웅을 겨루려고 결국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이 서로 한번 실력 대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이 졌죠. 그러면서 폭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력 대결을 통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소위 우리가 마르크 대폭락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스스로 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나라의 쟁패에 의해서 국가가 망하는 거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생각하실 때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대로 스스로 썩어서 망했다 이런 얘기는
국제정치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당시 어떤 역사 사료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이 뭐 고종이 무능한 왕이다, 뭐 어떻게 보면 조선 사대부가 썩었다 이런 얘기들은 당시는 근대화되지 않은 나라는 다 썩었어요. 심지어는 근대화된 영국도 썩었습니다. 미국은 안 썩었을 것 같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프레지던트라는 것을 왜 만들었겠고 연방제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싫어하는 게 권력의 독점이에요. 독점. 왜? 왕을 싫어했기 때문에. 왕을 안 두려고 그랬어요, 아예. 그래서 킹이란 말을 쓰지 않고 preside, 그러니까 preside, 그러니까 주재하다. president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원래는 그때는 프레지던트라는 개념도 없어요. 다 왕이라는 개념이 있었지. 그래서 이 왕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가지고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미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나라도 당시 19세기, 18세기에 그 문화의 자긍심을 느낄 만큼 발전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런던이라는 나라가 19세기의 말에 지하철까지 있을 정도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19세기, 18세기 영국에서는 맞아 죽는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요. 콜린 윌슨의 미치원이 세계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읽어보면 콜린 윌슨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옛날에 미개했는지 19세기, 18세기 때 우리가 이제 물론 귀족들은 잘 살았지만 일반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책들이 바로 콜린 윌슨이 쓴 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이 이런 나라들도 밑에 중산층이라든지 서민들은 다 힘들고 못 살았어요. 막 맞아 죽기도 하고. 우리 생각할 때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사람을 때려 죽일까?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던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거의 인권이라는 게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 없었던 게 아니라 다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느 나라를 가면은 귀족들이 가지 못 사는 사람이 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이라든지 미국도 우리 어느 나라를 점령하러 올 때 다 귀족들이라든지 또는 지식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나라가 폭망하는 경우는 없다.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조선이 망하는 게 아니라 조선이 망하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는 거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북한 정권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논문에 정진석 의원께서 얘기하신 그 얘기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존재감을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별로 크게 맞지가 않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